문화예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정신적 자살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안영노입니다. 저는 청년 문화의 기수 이런 표현을 듣고 20대 후반을 보냈어요. 행운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들이 제 인생을 채우고 있는데 떡 떨어지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기업 취직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학 갔다 와서 바로 교수가 되거나 알고 있는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나 PD도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사람들한테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다한 일을 하고 살았다. 좀 좋게 말하면 다양한 일을 하면서 변신을 했다. 이게 안영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의 시작은 1993년 2024년으로부터 30년 전에 청년 문화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1993년부터 20세기죠. 2003년까지 딱 10년 동안 저는 남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퇴근 후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 예술가들이 다 한 번씩은 들르는 카페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벤트 카페 빵이라고 했어요. 먹는 빵, 감빵,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만든 그 카페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라이브 클럽입니다. 인디 아티스트들이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움직이는 다 문을 닫았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라이브 클럽 빵은 김진혁 공작소의 김진혁 씨라든지 또 이제 무대 미술가였던 이영세 씨가 주도해서 만들고 저는 퇴근 후에 거기 가서 많은 일을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답니다. 낮에 저는 강원용 재단에서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가 모이는 대화를 계속 여는 겁니다. 컨퍼런스라든지 심포지움을 계속 여는 게 제가 그 조직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었는데 퇴근 후에는 카페를 열어서 카페에서 음악이 나오고 그림을 보고 영상을 찍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찻잔이나 술잔을 기울이도록 하는 일을 했죠. 제 꿈에는 미레파나 다다이스트라는 유럽의 1, 2차 대전 전후의 아티스트들, 청년 아티스트들이 카페나 살롱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길을 택했죠. 그러다 보니까 홍대 앞에 들어가서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커뮤니티 방식으로 인디 뮤지션들을 모아서 이른바 홍대합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판을 저도 모르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문화평론가로 글도 썼고 낮에는 재단법인, 국제적인 재단법인에서 일하면서 경험도 쌓았죠. 그런데 퇴근 후 시간, 저녁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창조, 무한한 창조, 나의 독창성을 풀어내고 또 젊으니까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대, 공간대였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빵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 뮤지션 1세대인데요. 저가 후배들이랑 같이 허벅지 밴드라는 록밴드를 만들고 그 록밴드를 기반으로 홍대 앞 음악인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저는 직업은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이게 직업인지 밥벌인지 돈벌인지 혹은 좋아서 하는 일인지 그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003년에 가족들한테 일이 생겨요. 이제 제 여동생이 자살을 했는데 아주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커리어가 좋은 여성 전문가였어요. 왜 죽었을까? 사람들이 외롭거나
정신적인 타격을 입으면 자살을 하는구나. 근데 육체적 자살을 하기 전에 정신적 자살을 먼저 하고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목을 매는 것 같은 육체적 자살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계 근처에 있었으니까 문화예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정신적 자살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2003년입니다. 1993년에 빵과 허벅지를 만들고 신촌 문화에서 문화평론을 하고 홍대암 문화에서 직접 뮤지션이 되고 창작자가 되고 공연과 축제의 기획자가 됐던 거랑은 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저는 문화기획자라고 부르는 후배들이랑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이나 축제를 만들던 1990년대 홍대 앞에서 있었던 그런 노하우랑 좀 다른 것을 공부해서 얻어나갑니다. 트렌드 분석을 하고 미래학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전공이 제가 사회학이었는데 그때 뭐 사회통계 같은 거를 다시 공부를 해요. 혼자 독학을 하고 후배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문화로 컨설팅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화 분야에서 컨설팅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게 이제 뭐 국내에서 1등, 2등을 찍어요. 시작도 퍼스트 펭귄으로 처음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뭐 시장이 없잖아요. 개척을 하고 무주공산에서 이제 계속 그 마켓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거, 파트너를 만나는 게 홍대합 이후에도 저한테는 복이자 재능이 됐어요. 훌륭한 파트너랑 일하면 또 세 사람만 힘을 합치면은 10명짜리, 100명짜리, 1000명짜리 조직을 잘 이끈다는 것을 90년대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은 기업가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죠.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다 파트너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존재라서 잘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 회사로부터 떠나서 다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문화 분야의 모든 회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하나의 회사를 만들지 않고 기분 좋은 QX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든 후에 거기서부터 그 분사를 시킵니다. 주스 컴퍼니라고 기분 좋은 QX보다 규모가 더 큰 회사를 만들어내고 그 주변에 동료 회사들을 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 주식회사 문화기획학교, 디자인 브랜딩 회사 피시아이, 그 다음에 이제 교육회사 에이스 벤츄라, 그리고 또 주식회사 뭐 인심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주인, 문화전파사 이렇게 동료 회사들이 쭉 우리 주변에 포진해서 10개 회사 간에 원탁을 만들고 문화 기업들 사이에 협업을 하는 용산 추장 모임이라는 것이 만들었죠. 추장은 chief라고 해서 이제 경영인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부족의 추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산 추장 모임이라고 하고 이제 신촌 홍대앞을 지나서 10년간 용산구 한강로에서 창업을 해서 10개의 기업 간의 협업체를 만듭니다. 그게 저한테 인생의 선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자기가 이제 기운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그건 아버지 어머니나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이유랑 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업가들이 협업을 한다면은 10개 벌 거 20개 벌지 않겠나. 말도 안 된다. 동업은 망하는 길이다. 잘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이 됐을 때 이제 이 10개의 회사 연합체죠. 용산 추장 모임을 떠납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2023년까지 새로운 10년을 세 번째 10년을 지내는데요. 처음에는 서울대공원에 가서 이제 서울시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서울대공원을 운영합니다. 도시공원이에요.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하지만 그 안에 놀이시설, 서울랜드, 서울동물원, 식물원, 또 다양한 공연장, 전시장, 가든, 장미원이라고 부르는 가든, 캠핑장 등이 있는 복합시설을 경영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국장으로 2년간 일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사회에서 협업을 해서 서울대공원이 모든 사람한테 훨씬 더 이롭게 변화할 수 있구나. 이런 공공시설 운영이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울대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짜봤어요. 이때도 한 10대 명 정도 되는 전문가분들이 퇴근 후에 재능 기부를 도와주셨죠. 그게 계기가 돼서 퇴근 후에 계속 살롱을 열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과 살롱을 열면서 자기가 낮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 후에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첫 번째 커넥션, 서로 이어지면서 이어주는 일을 할 때 기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원을 받게 돼서 기쁘고, 나도 남을 도와주는 공조를 하게 돼서 기쁘다는 이 커넥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는 일구나. 매일 한다면 10년간 그래봤어요. 두 번째는 브리딩. 사람이 엄마가 아기를 기르듯이 길러줘야지 사람이 자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지만 훨씬 효과적인 길러주는 장치가 있다면 점프가 쉽겠죠. 그런데 대화의 원탁에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서로 연결해서 상호 학습과 상호 지원을 통해서 알아서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원탁이 끝나고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내가 오늘 많은 것을 얻고 든든하게 소양을 키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가성비가 높은 거죠. 대화를 하고 나면 자기 효용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또 지금까지 2024년 시작된 지금까지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공동으로 돈을 잘 벌기 위한 원탁부터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기부하고 후원하는 원탁에 이르기까지 문화 예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원탁부터 훌륭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맨을 모셔서 그들의 삶과 일을 이야기 듣는 원탁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원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공원 2년 한 후에 저녁에 하는 저녁 시간에 퇴근 후에 하는 대화가 있는 저녁 시간을 계속 운영해서 살롱 문화 하면은 저랑 제 파트너 오희영 대표님의 안녕 소사이어티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내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이제 이 원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어주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교육회사 안녕 소사이어티를 운영해 왔고요. 특히 기업가들을 기르자. 훌륭한 기업가가 많아져야지 우리 사회가 발전하니까 2030, 3040의 기업가들을 보육하자. 어떻게? 원탁에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힘을 합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오희영 공동대표님이 하고 있는 모자이크, 협업을 뜻하는 모자이크라고 하는 브랜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좋잖아요. 동반자, 컴패니언십이라고 하는 동행이라는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은 동행을 통해서 훨씬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모자이크라고 부르는 협업을 통해서 훨씬 잘 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개인들도 협업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10년간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앞으로 10년간은 훌륭한 기업들을 위한 투자자로서 낮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에는 예전에 문화평론을 하고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 돌아가서 크리에이터로서 10년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